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영웅 씨가 2일날 콘서트를 잘 마치고, 부산 콘서트를 잘 마치고 밤 12시에 진행되는 포르투갈과 대한민국 16강 진출전에서 대한민국이 이기면 영웅 씨가 얼마나 기쁠까 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말대로 됐군요. 대한민국 최고,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기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12년 만에 16강 진출됐습니다. 월드컵에 원래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올라오는 나라가 32개국, 32개국 중에서 3번 게임을 해서 16강에 올라가는 나라를 정하죠. 근데 결국 우리나라는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손흥민 씨는 통곡을 했습니다. 얼굴이 부상 때문에 부어있지만 얼굴이 부을 정도로 통곡을 했고, 황희찬 후반 10분인가를 남겨놓고 투입된 황희찬, 몸 상태가 부상 때문에 늦게 들어갔습니다만 황희찬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6강에 올라갔습니다.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그러니까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월드컵 회원국가 중에 9번째 실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29위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9위 포르투갈을 2대1, 그것도 역전승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역전승이 돼서 16강에 올라가서 전 선수들에게는 1억 6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이제 8강에 올라가면 이 상금이 2억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당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회, 대한민국 축구협회에는 약 170억 원의 지원금이 또 주어진다 그럽니다. 이만큼 대단한 거죠. 월드컵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축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자 지금부터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8강, 4강에 우리나라 2002년도에 4강까지 갔었습니다. 도전 시작했다. 선수들, 감독들, 코치진 너무너무 고생했다. 그 열정과 감동에 큰 격려를 보낸다고 대통령이 바로 아마 전문을 띄웠겠죠. 어쨌든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16강에 올라가는 게 국민들의 염원이었는데 1차 염원은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영광스러운 이제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이번에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 게임을 다 뛰고 있습니다. 그 땀 때문에 마스크가 내려와도 포기하지 않고, 선수끼리는 이 축구는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손흥민 씨는 몸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량을 발휘를 못하지만 지혜로서 이 게임을 계속 3게임을 다 뛰었습니다. 16강에 올라가자 통곡할 수밖에 없죠. 이 포르투갈과의 그 경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전반전 5분 만에 우리가 골을 먹었습니다.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전반 27분 정도 지났을 때 김영권이라는 선수가 그림 같은 골이라고 그러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골을 하면서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울산 현대 소속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후반에
황희찬 선수를 투입하고 공격 선수를 3명이나 한꺼번에 투입하면서 역시 손흥민 선수가 70m를 혼자 드리블을 해서 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상대방 선수한테 맡기자 볼을 뒤로 슬쩍 빼서 볼을 이제 뺏기지 않은 거죠. 빼가지고 그 볼을 황희찬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하니까 그걸 받아서 황희찬 선수가 그림 같은 슛을 연결했습니다. 그게 추가 시간이 주어진 6분 추가 시간이 주어졌을 무렵에 한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기맥힌 기적의 황희찬 골이고 패스를 한 손흥민의 그림 같은 연결 패스죠. 우리나라 축구 예전에는 보면서 늘 불안불안했습니다. 저는 뭐 축구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제가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패스 정확하고 패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볼을 가져야 뭐 공격을 하든 뭐 슈팅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패스를 정확하게 하기 시작했고 개인기가 뛰어납니다. 우선 선수 개개인이 다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골 결정력. 골문 앞에 가서 맨날 그냥 떡을 치고 어영부영 하더니 딱 슈팅할 찬스가 오면 슈팅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직 축구. 패스를 주고받고 정확한 패스에 의해서 그 패스를 받으면 그걸 골로 연결시키는 조직 축구. 기술 축구. 이런 것이 다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 물론 처음은 차범근 선수입니다만 이들이 해외파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대한민국의 축구 실력이 늘었고 또 해외파 선수들이 많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실력이 늘어나니까 외국에서 대한민국 선수를 또 스카우트해갖고 요번에 이관왕이 된 조규진인가 누굽니까? 조규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 그 선수도 지금 외국에서 러브콜이 계속 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해외파 선수들이 한국팀에 와서 축구를 잘하면서 한국 다른 선수들도 해외파 아닌 선수들도 실력이 늘고 그 팀의 실력이 느니까 축구가 잘 되고 팀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한국 선수의 눈독을 들이고 해외파 선수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파 선수들이 늘고 국내 선수들도 해외파 선수 덕분에 실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아마도 대한민국은 손흥민 선수를 기점으로 해서 피파 랭킹 10위 안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정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안고도 저렇게 열심히 뛰기 때문에 물론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벤투 감독이 벤치에도 못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이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선수들의 다짐이 이렇게 포르투갈을 이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일수록 힘을 발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대한민국의 DNA가 이번에 16강으로 올라가는데 큰 에너지, 동력이 됐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이번에 또 세계에 한번 보여줬다. 박수를 보냅니다. 손흥민 선수 그리고 너무너무 이쁩니다.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많이 우세요. 이제는 손흥민 선수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